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금요일 RK9 뉴스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이라서 업무 후에 회식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LA는 물론이고 어바인 일대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 중입니다. 회식은 1차만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동안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북한 문제는 물론 한미 FTA까지 한반도 안보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반도 안보의 중대 분수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첫 한국 방문과 아시아 순방 일정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아시아 5개국과 하와이를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중국에 이어 베트남을 방문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필리핀에서는 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잇따라 동참한 후에 하와이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한국 방문은 11월 6, 7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첫 한국 방문과 아시아 순방 기간 중에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집중 다룰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고 완전하고도 입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조치를 확실시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은 또 미국과 무역 파트너 사이에 공정하고 상호주의적인 경제관계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과 교육을 봉쇄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만드는 해법을 집중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도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과의 거래를 중지시키겠다며 북한이냐 미국이냐 양자택일을 압박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폐기 가능성까지 시사해왔기 때문에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3개국 순방에 이어 11월 10일과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APEC 정상회의에 11월 13일과 14일에는 필리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중일 정상들도 모두 동참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상회의를 펼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국내 출장 시 값비싼 전세기의 잦은 사용으로 혈세를 축내는 등 물의를 빚은 탐 프라이스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결국 사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프라이스 장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락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사직서 제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프라이스 장관의 거취에 대해 늦어도 오늘 밤 결정할 것이라고 압박했던 터라 사실상의 경질로 풀이됩니다. 프라이스 장관은 이틀 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5월 이후 공무 출장 시 상업용 여객기가 아닌 값비싼 전세기를 26차례 이용해 세금 수십만 달러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하며 코너에 몰렸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친구가 주최한 건강 관련 회의 참석, 아들과의 오찬, 출장을 겸한 부부 소유의 리조트 방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연방하원감독정부개혁위원회는 최근 출장 시 전세기 사용과 개인 여행 시 정부 소유 비행기의 사용 등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프라이스 장관에게 발송했고 보건복지부 내 감찰관실도 그의 처신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드리머 150만 명 내지 200만 명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할 구제 법안들 가운데 제한 없는 드림 법안과 정식 영주권 취득에 10년을 대기하고 가족 초청을 제한하는 석시드 법안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드림 법안과 석시드 법안은 신청 자격부터 조건부 영주권 기간, 그리고 정식 영주권까지의 대기 기간과 가족 초청 제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느 쪽이 많이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김윤재 기자입니다.
드림 법안과 석시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어느 쪽이 더 많이 채택될지 주목됩니다. 먼저 신청 자격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드림 법안은 18살 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4년 이상 거주해온 고졸 이상자로 규정하고 연령 상한선도 없어 최소한 190만 명은 구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비해 석시드 법안은 16살 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5년 이상 거주해온 고졸 이상자로 31살 생일을 넘으면 안 되도록 연령 상한을 두고 있어 수혜자가 드림 법안보다 적어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드리머들이 합법 신분으로 처음 받게 되는 조건부 영주권 기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림 법안은 8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되 그 기간 안에 2년간 대학 재학, 미군 복무 또는 3년 동안 취업하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드리머들이 늦어도 2, 3년 안에 정식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고 이미 대학 졸업자 등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신속하게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시드 법안은 5년씩 2번 10년이나 조건부 영주권을 갖도록 했는데 1차 5년간 조건부 영주권 기간 중에 4년간 대학 졸업, 연속 취업 또는 3년간 미군 복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를 이행해도 2차 조건부 영주권으로 5년을 더 기다려 모두 10년이 지나야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드림 법안과 석시드 법안 모두 드리머들이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현행 이민법과 같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석시드 법안은 체인 이민을 막는다는 이유로 드리머들이 10년 내지 15년이나 가족들을 이민 초청할 수 없도록 불허하고 있습니다. 석시드 법안에 따르면 무려 10년 동안의 조건부 영주권자일 때는 가족들을 이민 청원해 줄 수 없고 서류미비 신분의 부모에게 영주권을 받게 하려면 15년 후 시민권을 취득해야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시민권의 난색을 표시하고 체인 이민 불허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15년 대기 후 시민권을 허용하고 그때까지는 가족 초청을 제한하는 석시드 법안에 기울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요즘 이민 관련 뉴스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쨌든 이번엔 법안들이 세부 조항에서 일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 불체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큰 그림엔 일치합니다. 모두 드리머들이 단계적인 이행 절차를 거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합의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로컬 소식입니다. LA 콜 교통지옥이라는 말 이제 놀랍지도 않죠.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LA시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허비하는 경제적 비용은 오는 2026년까지 무려 9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란 추산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지역에는 전국 대도시들 가운데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로들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정보 제공업체 인릭스가 지난 3월과 4월 2달 동안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전국 대도시 25곳의 각 도로를 조사해 오는 2026년까지 허비되는 비용을 추산했습니다. 그 결과 LA 지역에만 400여 곳의 교통정체 구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악으로 손꼽힌 구간은 역시 405번 프리웨이입니다. 특히 405번 프리웨이의 사우스베이 지역과 오렌지 카운티를 가로지르는 북쪽과 남쪽 양방향은 각각 2,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05번 프리웨이의 경우 지난 2달 동안 로즈크랜스 애비뉴와 실비치 블루버드 출구 사이 구간에는 2달 동안에만 북쪽 방면에서는 2032차례, 남쪽 방면에서는 1403차례의 교통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정체가 지속되는 평균 시간은 북쪽 방면의 경우 한 차례당 23분, 남쪽 방면에서는 평균 24분이 소요됐습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으로 발생하는 시간 낭비와 탄소 배출 등을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허비되는 비용은 오는 2026년까지 3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4위에 이름을 올린 101번 프리웨이 선상 뷰드리 애비뉴 출구와 134번, 170번 교차지점 사이 구간에서는 108차례의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2위와 3위를 차지한 405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에 비해 교통체증은 적지만 한 차례당 소요되는 정체 시간은 평균 6시간 30분으로 정체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이로써 허비되는 비용은 오는 2026년까지 1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인릭스는 LA의 교통체증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들이 405번과
101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을 포함한 교통정체가 심한 도로 위에서 허비하는 비용은 오는 2026년까지 9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요즘 도로에 전기 자동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주는 개솔린차 퇴출을 위한 기나긴 여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환경 규제를 펼치고 있는 중국의 자극을 받았는데 세계 자동차 업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문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개솔린차 판매 금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의 메리 니콜 위원장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개솔린차 퇴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솔린차가 사라진 자리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들이 대체하게 됩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이 개솔린차 판매 중단을 통해 기후변화에 맞서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가장 공격적인 환경 규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자국에서 판매되는 차의 5분의 1을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바꿀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에만 200만 대 이상의 차가 신규 등록했을 정도로 자동차 시장 규모가 방대해 중국, 프랑스, 영국과 같은 행보를 보일 경우 세계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현재 80%까지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세계 자동차 제조사 협회 AGA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석유의 가채 연수가 40년 이상 남았지만 녹색 경제라는 키워드는 개솔린 자동차 업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십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며 효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UC 데이비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비가 좋은 차량을 구입한 주민들은 이후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빗 랩슨 UC 데이비스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은 소비 패턴 때문에 실제 환경 보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